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아한 직업의 세계. 중년의 이모작을 꿈꾸는 당신께 일 없슈? 일 이슈. 네. 아, 오늘은요. 네네네. 이 스튜디오 안이 정말 치열합니다. 화사하죠. 아니죠. 미모 경쟁이 치열합니다. 맞아요. 저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LA 네. 바닥에서 우리 혜란 여신님이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엘레강스잖아. LA에서 LA에서 아니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자, 오늘 일 이슈의 주인공은요. 네.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전직 미술학원 오너. 원장님? 그렇죠, 원장님? 원장님. 와, 예. 건물도 건물주? 소유해 주셨나요? 그건 모르겠다. 무려 네네네. 23년 동안 네. 23년 동안 이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예. LA에 있는 입시 미술 되게 유명한 입시 미술학원 원장님이셨더라고요. 미대 언니구나, 미대 언니. 그쵸. 예. 그러다가 여러 가지 현타가 오셔가지고 그만두셨는데 그 얘기는 네. 이제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지금은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즐거운 일 그걸 찾아서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네.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부터 드릴게요. 고현주님 함께 어서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방송 이렇게 인터뷰 처음이세요? 아니면 많이 해보셨어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네. 네. 근데 되게 긴장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마이크 대를 조금만 앞으로. 네. 네네. 보이진 않지만 좀 긴장됩니다. 보입니다. 저희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지금 우리 네네. 고현준님의 모습이 나가고 있고요. 네. 자, 일단은 좀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네. 나 고현주는 이런 사람이다. 본인 소개.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렸을 적에 화가가 꿈이어가지고 오. 열심히 이제 그림 공부를 하고, 네네. 네, 이제 그림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1997년도에 이제 도미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미술학원을 이제 운영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 키우면서 미술학원을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고 그게 천직인 것처럼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막상 제가 이제 한 40대 후반 정도 다가왔을 때, 네네. 건강적인 문제도 그렇고 학원이라는 것이 항상 정확한 시간에 네. 매이게 되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또 없고 그렇죠. 저가 딸이 둘인데 네.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같이 뭐 이렇게 해본 게 저녁을 없어. 먹어본 적도 없고 그 정도로 진짜. 네. 주말은 더욱 바쁘고 예. 그 다음에 또 방학하고 남들이 놀러 다니는 시간에는 또 더더욱 바쁘고 그쵸. 그래서 여자로서의 한 40살 후반이면은 네네. 제 인생의 이제 임하기 시작되는 때인데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무언가를 다시 하면서 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 내가 하면서 재미있는 일, 그리고 나의 가족과 또 네네.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도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일, 한 네.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다가 네. 지금의 이제 하는 일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아. 멋지시다. 그럼 미술학원은 네. 이제 접으신 거예요, 아예? 중간에는 조금 겹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네. 거의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접었어요. 이 제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게 용기가 사실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엔 특히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살림하고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 힘은 들지만 여기서 안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새로운 거 도전한다는 게 잘 안 되면 쉬운 또 게 어떡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불안함은 예. 없으셨어요, 혹시? 불안함도 있었고 네. 또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예.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네. 원뚫리로 뭐 나가는 것도 많고 그쵸. 그 당시 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어느 정도 학비를 좀 일조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고민이 되었지만 네. 제가 이제 시작하기로 한 일을 제가 하면서 네. 좀 나름대로 제가 또 건강해지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서 또 자신감이 네네. 생겨서 어. 과감하게 이제 학원은 완전히 그만뒀어요. 더 건강해지셨어요? 네. 어떤 뭔가 걸까요? 저 궁금한데 그 전에 네. 일단 그러면 미술학원 운영을 하셨었으니까 네. 또 뭐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점들이 장점이었고 과거에 했던 일은 어떤 점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지 그 힘든 점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그런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좋았던 일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조금 미래에 네, 아이들이 네. 뭐 장래 희망 같은 거에 저도 그쵸. 어렸을 때 이제 화가였잖아요. 예, 예, 예. 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선생님보다는 미술 선생님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맞아요. 약간 분위기가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쌤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네. 어린 아이들부터 또 입시생까지 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그 꿈에 일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막 좋아서 그 막 반짝반짝하는 눈망울, 네, 그리고 네, 막 네. 그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예. 자기 희망이 있고 또 꿈을 키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음. 후배를 양성한다는 거에 대한 아주 대단한 보람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 그쵸, 자부심도 그쵸. 있었고. 네, 네. 근데 왜 어떤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맞아요. 없었다는 거. 맞아요. 네, 정해진 시간에 4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네, 학교 끝나고 오는 네, 학원에 네, 오는 시간.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를 기르는 엄마인데 네네. 아이를 어렸을 때는 엄마가 거의 4시부터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있다가 3시 이후에 우리 아무것도 네. 못했잖아요. 남의 네. 애들 챙기느라고 내 애를 못 챙기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제 거. 시간이 또 다 지나가고 음. 안정적인 소득도 있었고 뭐 입시도 또 성과물이 또 좋아서 네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에 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거기를 좀 벗어나고 싶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는데 아. 네, 점점 이제 저희 딸아이도 제가 네네.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을 전공하고 예. 지금은 그런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디자인 전공을 다 선호하고 그쵸, 아이들이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점점 제가 그런 필드에서 음. 서 있을 좀 자리가 좀 작아지고 강사 선생님들한테 좀 의존을 해야 되는 게 또 오고 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아오고 있었고 네. 좀 부담도스러웠고 네. 그리고 점점 어떤 미술을 하면서 네. 아이들이 거기에다 집중을 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거에 대한 네. 그 그런 순수한 그런 순수한 그런 열정에, 느낌 열정보다는 모든 게 또 입시랑 뭐 미술 맞아요. 대회 같은데 맞아요.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담감. 예, 맞아요. 어느 날은 또 제가 막 그거에 이 그림을 또 상을 타게 해줘야 예. 된다는 막 부담감, 꼭 이 그쵸. 아이가 이 학교에 붙어야 된다는 부담감, 네. 뭐 이런 거에 조금 맞아요, 힘듦이 맞아요.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욕심. 예, 맞아요. 안 그래도- 쟤는 저 학교 갔는데 우리 애는 왜 그쵸. 막 이게 자녀 경쟁. 문제인데도 맞아요. 원장님한테 맞아요. 마치 내가 간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사전 네. 인터뷰 때 네네.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음, 그러니까 이 미술 입시 업계에 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죠. 다 그럼요. 짐작은 하시죠. 그럼요. 방송에서 대놓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움.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더라고요. 음. 그런 거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은데 네네.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사회가 나를 가만두지 네, 않나 뭐 이런 거기에 거. 회의감을 느끼셔서 네네. 네, 이렇게 다른 새로운 일을 또 네. 도전하시게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네. 뭔가 그렇게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도전하고 싶다고 음. 다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주변 여건도 갖춰줘야죠. 네. 가족들의 이해도 그쵸. 필요하죠. 맞아요, 요것도 맞아요.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아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렇게 평생을 이제 학창 시절부터 미술에만 전념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술을 하시던 분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셨는데 어딘가 뭔가 나를 위한 다른 거를 찾아야지 하고 눈을 돌리셨을 때 딱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그거 거. 너무 럭키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네. 연관이 있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예. 자, 일단 그럼 지금 현재 네. 선택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음, 어떤 일인가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한국 화장품을 네. 글로벌로 유통하는 회사에서 일을 네. 하고 있어요. 화장품 네.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예. 왜냐면 와. 사실 저도 이제 매일 저도 예전에 미술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예예. 화장이 사실 네. 아트잖아요. 그림 그린 얼굴에. 그렇죠. 도화지에다 그냥 우리가 네네. 예술을 창조하는 우리 얼굴을 자꾸 매일 창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비슷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미술 학원을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하면서 네네. 어떤 사업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프랜차이즈 같은 네네. 이제 모음은 하나니까 음. 네.
그게 잘 되지는 않았고 막 양쪽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바쁘기만 했는데 네네. 그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저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의 강력한 힘은 다양한 인종하고 또 풍부한 인구하고 높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아무래도 네, 넓죠. 네. 예, 전 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게 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네. 있다는 네. 그런 거로 어떤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예, 예. 유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서 뭔가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마인드가 다르시네. 있으신 거야. 네. 예, 예. 근데 그거를 생각을 했다고 해서 도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매일 생각은 해요. 생각은 매일 해. 우리 유튜브 할까? 뭐 할까? 근데 비즈니스 할까? 어떻게 처음에 도전을 하셨어요? 정말 재미있는 일은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20년 동안 넘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한 거 예, 치면은 예.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죠. 그림하고 거의 뗄래야 뗄수 반평생을.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일을 해 오다가 새로운 거를 이제 준비를 시작하려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했고 처음에 막상의 시작은 화장품 관련업이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뭐를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효과적인가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아, 네. 내가 뭘 그래서- 잘할 수 있는지. 네,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해봐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뭐 아름다워지고 뭐 예뻐지고 네.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던 아무래도 그러고요. 이제 네, 감각이 네, 있으시겠죠. 네. 미술 미술가 하셨으니까. 그래서 네. 뷰티 아카데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네. 네, 거기서 호학을 또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뷰티 관련된 것을 야. 반영구라든지 네. 뭐 스킨케어라든지 네. 짬짬이 시간을 내고 한국도 방문을 해서 아카데미 같은 데 문을 두드려서 이제 배워보았어요. 공부를 직접 네. 하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단하시다. 습득을 해야지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와, 네. 그게 멋있다. 몇 살 때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도전하신 거예요? 거의 한 40대 중반부터 이제 미술학원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했고, 뷰티에 도전한 네, 게. 뷰티 일을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을 탁 놓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병행을 네, 하면서 학원을 하면서 예, 이제 예. 조금씩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신 뭐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계시면 네네. 매번 한국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틈틈이 그런 이제 기술이라면 기술을 습득을 네. 하고 있었죠. 40대 네. 중반부터. 네, 중반부터. 40대 중반에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게. 척하기 싫은 그런 나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부지런하시네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다고 해서 도전을 한다고 그게 정말 쫙 이렇게 막 그쵸. 펼쳐지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뭔가 우여곡절도 되게 많으셨겠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쯤이면 됐겠다. 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어, 가졌으니까 네네. 이쯤이면 됐겠다 하고 야심차게 예, 예. 2019년도에 아카데미 할 만한 장소를 이제 구하고 그것도 탁하니 이제 3년 계약이라는 걸 하고 잠깐만 팬데믹 때 아니에요? 맞아요. 와. 그거를 11월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2020년 2월 뭐 2월 3월에 맞아요.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로 뭐를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예, 막 예. 뭐 좀 데코레이트를 하는 거랑 뭐 선생님을 구하는 일이랑 예, 예. 그런 플랜으로 생각만 하고 막 바쁘고 일단 장소를 얻어놓고 네네.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닥친 코로나 와, 때문에 네네. 이제 가게는 그 샵은 또 3년 계약을 또 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평생 같은 일만 하다가 이제 네. 처음으로 다가오는 어떤 멘붕 상태 뭐 미술학원이라는 일은 그냥 꾸준하게 늘 있는 일이고 그 시간에 그쵸, 하면 되는 그쵸, 일이기 때문에 그쵸. 저한테는 정말 그때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네네네. 당황을 했었는데 네. 힘드셨겠어요. 네,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런 아무도 그 코로나를 예, 예. 생각하지는 그렇죠. 못했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미용하시는 분들도 네. 당장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예, 하니까 예. 뭐 아카데미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고 네. 저부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제- 하셨어요? 와. 제가 그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네, 사실은 한국에 있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제조하더라도 미국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아카데미 한쪽에 화장품을 좀 갖다 놓고서는 네네네. 아카데미 오는 사람들하고 그게 좋으면 이제 교육도 하고 네. 어떤 제품 유통 아까 제가 미국의 예. 그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냥 아무도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멘붕이 좀 왔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뉴욕이든지 뭐 그런 동부 쪽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미용인들도 이제 멘붕 상태가 그렇겠죠. 왔겠다. 그렇죠. 네, 누구나 누구나. 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미용 아카데미가 주 목적이었고 화장품은 그냥 조금만 유통해 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화장품 유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네. 진짜 전화로 그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저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전화를 드렸어요. 다 네네네. 동부 쪽으로.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너무 여성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되게 조용하실 것 같은데 그쵸, 내성적이실 것 안에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막 강단이 있으신가 봐요. 열정이 막 우리는 모르는 불타오르시나 사람한테 봐요. 전화 잘 우리는 못하잖아요. 못하지. 우리는 전화도 끊죠. 여보세요? 끊죠 바로. 아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멘붕 상태죠. 무언가 네. 오랜 동안 하던 일을 네. 주변에 좀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니 미술학원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네. 저희 딸이 이제 혜준인데 혜준이 엄마 미술학원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네. 안 하려고 해 이러면서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하는 느낌이 이제 아. 처음 생각도 안 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셨구나요. 오기가. 보여주리라. 식구들도 우려하고 네. 그리고 처음 뭘 까먹었다면 돈을 좀 까먹은 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미용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네네네. 네. 그러면 내가 하기로 했던 화장품 유통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물망에 오른 화장품 브랜드, 예. 미국에도 뭐 작년부터 조금 좀 들어와서 인기 있었던 있는. 뭐 그런 유의 화장품도 포함돼 있었고, 네. 그렇게 한 3가지 회사를 제가 섭렵해서 또 꼼꼼하게 네네네. 써보면서 또 어. 주변 지인한테도 어떤 피드백을 받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 네. 저도 너무 만족해서 찐 매니아가 됐고, 네네.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 관련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저희 제품을 너무 이렇게 흡족해 하셔서 제가 그냥 그런 자신감을 얻고 네네. 2020년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니,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사실 네. 우리가 뭐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걸 오버컴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뭐 가족의 응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열정인 것 같아. 그쵸, 엄마 카드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워낙에 네네. 어떻게 제가 극복을 하셨어요? 순발력이 되게 없고 네. 어렸을 때 별명도 친구들이 거북이라고 할 정도로 어. 뭔가 이렇게 습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또 미술학원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진중하게. 있었던 거기도 한데 네. 아무튼 제가 제품을 쓰면서 40대 이제 그때는 이제 후반인데 그런 때 나이에 보통의 네네네. 여자들이 이제 갱년기라는 것도 좀 오면서 맞아요. 자기 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쵸. 건강도 조금 힘들어지고 맞아요. 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제품에 그런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제품도 좀 들어 있었고 네. 그 화장품 자체가 왜냐하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품 특히 자체가. 지금은 조금 살이 쪘는데 네네네. 예전에는 몸이 약해서 이렇게 한약이라고 하죠. 한약방에 네. 가서 맨날 달고 한약을 사셔야 뭐, 되네.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지어 먹어야 그 한 학기 애들을 이제 몇 명을 거의 30-40명의 아이들을 이끌어서 그 한 학기를 마치는 그런 저질 체력이었는데 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품이 네. 제 얼굴에 그런 보약, 한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막 열정, 힘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건강해지고 몸도 그쵸. 건강해지는 사이드 그런 이펙트 느낌일 것 따라오는 같아요. 거죠. 아니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네. 너무 많이 우리 고현주님을 오.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읽어봐 드릴게요. 예. 엔일철 님이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술학원 원장님에서 네. 한국 화장품 유통업자로 변신하신 고현주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은 네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 잘 가르친다는 뜻이 되겠군요. 예.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고현주님 응원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행알님께서도 네. 네. 말씀하시는데 무지 힘이 있고 자신감 있고 활기가 넘쳐요.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서 네. 사람들이 좀 이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막 얘기해주고 싶으셔서 네. 약간 어린아이 마냥 맞아요. 즐겁고 네. 신이 난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미술학원 얘기하실 때는 우울했어? 뭔가 약간 찌들어 보이셨어요. 아, 지친다.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네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예. 눈빛이 막 반짝반짝해지시면서 그러니까요. 피부에 막 화색이 도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 네. 언젠가 한동안은 이런 뭐 화장품 유통이라든지 한국에서 K-뷰티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자분들은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쵸. 본인 스스로가 이런 유통 라인을 다 뚫고 막 전화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시죠. 얼마나 지금 되신 거예요? 시작하신 지? 한 시작한 지는 3, 4년? 네, 뭐 적극적으로 뛰기 시작한 지는 필드에서 한 네네. 3년 정도. 3년 정도? 네. 네. 어떠세요? 3년 동안의 노하우가 어쨌든 쌓이셨을 텐데 네. 시작하실 없으세요? 때랑 네, 지금이랑. 저는 이 일을 한 거를 네. 시작한 거를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예예. 네. 그러니까는 가치 있는 일, 네. 좀 네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코로나의 시기에 좀 생각할 시간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정말 그 멘붕의 시간에 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내 수입에 포커스해서 어떤 제품을 유통한다기보다는 네네.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그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저하고 조금 같이 생각하는 게 좀 공통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원료적인 측면에서부터 이제 저희 회사는 아무 원료나 막 수급해서 쓰지를 않고 프랑스나 스위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네. 회사에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그런 원료를 사입을 하려면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희 회사도 좀 거북이 같은 네. 어쩔 때는 좀 빨리 확 만들어가지고 빨리 미국에다가 붙여주고 보내주면은 막 여기서 막 매출을 이룰 것 해줬으면 같은데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네네네. 그런 좋은 원료를 사급해서 네.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인드가 좋았다.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네네.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런 네. 것들이 저한테 이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네. 유통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거나 그 전에 하던 일이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만 가리키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어떤 말에 좀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회사가 그런 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리고 알려도 예. 그런 가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잠시 뭐 이렇게 사람들 잠깐씩 만나서 생기는 그런 일들은 저한테는 아무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지까지 네네. 재미있게 정말 할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 난 제품력. 너무 궁금해서 네. 우리 고현주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왠지 막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좋아서 좋아서. 즐겁게 일을 네. 하니까 네. 이만큼 자부심이 생기는 거고 네네. 힘든 걸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나 힘든 거. 그래도 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못 찾으셨어요? 그렇게 힘든 점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오랜 동안 이제 한 3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라주지? 그런 거. 사람들이 몰라줄 때. 아니 그리고 네. 사실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좋아서 일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맞아. 힘듦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화장품 유통이라고만 얘기를 하셔서 네.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우리 애쇼님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유통 그러면 되게 막 그쵸, 어려운 것 거창하게 같거든. 생각하고 할 텐데.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건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 회사는 네네. 한국에 있고요. 네. 이제 글로벌로 2020년도에 미국으로 진출을 했고요. 예. 한국에서 아주 그 제품의 케이스까지 어. 원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브랜드사에 네네네네. 있는 원료를 또 네. 수급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까지 한국에는 정말 기술이 좋아서 이쁘죠. 네. 예. 패키지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오토 샤로프라는 그런 이렇게 제품을 썼을 때 네네. 상하지도 않게 네. 또 다이얼 타입 같은 걸로 음.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산화를 최대한 막는 네네. 그런 진공 케이스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제품력을 제가 제품력을
완전히 예, 예. 제가 써보면서 저가 완전히 변화돼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로 이렇게 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알릴 수 있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브랜드화 시켜서 네.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로부터 이제 네네. 시작이 되는 네네. 거네요. 시작이 돼서 네.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네. 저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1인 개인 샵 어떤 네네네. 가게를 가지지 않고 예, 또 예, 예. 뭐 일하는 고용인을 가지지 않아도, 않아도? 네, 오. 본인이 집에서 전화기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네네. 할 수 있는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하실 네, 수가 네,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 고현주 씨 말 듣고 나도 하고 싶어요라고 그 회사 문을 두드린다고 저한테 네. 무조건 유통 라인을 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럼 시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일쇼님들이? 일단은 네. 저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자면 네. 무조건 어떤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네네. 저희 화장품을 좀 알아보시고 음. 본인들이 찐 매니아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 네. 있잖아. 그쵸, 아줌마들은 그쵸. 내가 써보고 좋으면 네. 입소문 그것만 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 일을 선택하시고 나서 어떤 수입적인 면에서 그래도 뭔가 결과가 미술학원 맞아요. 할 때보다는 나아야지 이게 또 그래도 우리가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근데 네. 너무 발품에 비해서 돈이 또 안 그렇죠. 들어오면 시간 투자 대비 뭐 네. 돈이 안 되면은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네네. 같은데 저 그 부분은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학원을 할 때는 세븐데이즈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원은 렌트 비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네. 내야 되는데 네. 보통은 다른 비즈니스는 그거를 시간을 오랫동안 쓰지만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정말 3시간 쓰면 많이 쓰는 거고 아침엔 안 쓰니까 애들 학교가 있어서. 그 시간이 또 제한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3시간 쓴다고 렌트비를 뭐 깎아주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또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은 또 토요일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은 또 교회 갔다 와서 또 뭐한 오후에는 2시부터 또, 예. 또 이렇게 한 뭐 6시 개인 정도까지는 레슨, 네. 해야지 그냥 그나마 그런 렌트비를 충당할 수 있는 네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네. 그런 운영이었고 그 7일 동안 굉장히 좀 매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늘 긴장 맞아요. 상태이셨겠네요. 힘들어요. 예,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제 시간에 플렉서블하게 뭐 정기적인 미팅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예, 예. 줌 미팅도 좀 이용하고 있고요. 네. 또 멀리 계신 소비자들이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는 네. 카카오톡에 있는 비디오 콜을 예, 예, 이용해서도 예. 많이 하고 소통하고 있고. 계시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시간에 네. 제약이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제일 중요한 거 렌트비가 안 나간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네. 어. 건물 렌트비가 네. 안 나가니까. 버는 대로 다 네. 내수입 번 거잖아요. 그러네. 또 미술 학원을 하실 때는 네. 또 강사들도 고용해야 되고 또 학원이 또 되게 또 바쁠 때는 그런 사무적인 일 처리를 하는 분들도 네네네. 고용을 해서 네. 나가야 되는 지출이 좀 컸죠. 그쵸, 그쵸. 렌트비가 제일 큰 맞아요. 부담이 그쵸. 제일 많이. 부분이었고.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예, 예. 많은 렌트비를 낼 때 2010몇 년도 때도 네네. 거의 뭐 한 7, 8천 불 되는 렌트비를 미술학원에 냈던 것 아. 같아요. 네. 걸어서 다 글로 나가. 그러니까 맞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거 근데 지금 채워야 같은 되니까. 경우에는 개인 언제 나만의 어떤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러면 내가 열정만 있다면 무조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음. 화장품을 쓰면서 조금 피부가 달라지고 개선되어지면서 예, 예, 예. 저희 비즈니스에 인볼브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특히 생각보다 네. 60대 분들도 굉장히 오, 많으세요. 그래요? 네, 연령대 예. 상관없이 네, 하실 수 있는 네. 일이고. 네네. 오히려 한 20, 30대보다는 네. 왜냐하면 네. 20, 30대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걸 찾지 않아도 이미 피부가 건강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네네네. 일찍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저희는 미국에서는 한국을 나가니까 네. 곳곳에 뭐 네. 스킨케어나 병원이나 워낙 광고도 많잖아요. 남발하고 네. 또 방송 같은 데서도 막 화장품이 네. 무분별하게 좀 많이 나오는 그쵸, 홍보 그쵸. 시대인데 예, 예. 미국에서는 정말로 본인이 화장품 전도사가 되는 거죠. 직접 네네. 써보고 체험해 보면서 어. 그거를 또 말을 하지 않아도 예, 그 예. 지인들이 그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게 또 네네.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 마니아, 찐 매니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 네.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고현주 대표님 네. 1인 그러네요. 사업가니까 대표님이신데 지금 그럼 직접 본인이 그 화장품으로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아. 나중에 이제 뭐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예, 예, 제가 예. 이 제품을 쓰기 전에 피부가 네네.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예. 좋아지신 거예요? 네네. 어. 캘리포니아주라는 곳이 사실 네네. 생각보다 물도 깨끗하지가 않고 맞아요. 공기는 척해지. 너무 좋고 축복받은 뭐 이렇게 사람들 날씨지만. 날씨라고 하지만 네. 막상은 좀 되게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냥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예, 예, 예. 아무 생각 없이 햇빛에 노출이 막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네. 몇 년 동안 피부가 건조해지고 막 머릿결도 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네네네. 저희 제품을 쓰면서 많이 개선되었고 그다음에 좀 우울한 갱년기를 네. 이제 맞으면서 네. 좀 굉장히 이제 거울 보면서 내 네. 얼굴이 좀 되기 싫고 그런 것도 네. 좀 도움이 네, 되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됐고 자, 그 그럼 자신감 네. 네, 자신감도 음. 얻으셨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네. 수입적인 면에서는 네. 어느 정도이신지도 여쭤봐도 아, 돼요? 그 이제 얘기 너무 막 얘기하다가 지나갔는데 네. 지금 저는 한 연봉이 10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 네. 하고 미술학원 할 때보다는 적게 일하고 있다는 거. 10만 불이요? 그러니까 와, 미술학원을 때려치고 연봉이? 할 정도로 야, 시간 대비 때려치셔도 된다. 때려치셔도 시간 된다. 대비 수입이 와,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진짜 그 잠깐만요. 정도 나세요? 3년뿐이 안 되신 거잖아요. 네. 3년뿐이 안 됐는데 지금 10만 불? 네. 너무 부럽다. 부럽다. 아니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어떤 유통업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유통 그러면 네. 그렇죠. 막 벌써 막 걱정되고 뭔가 이렇게 예. 계산 수치도 빨라야 그렇지, 되고 막 진짜로 이런 생각이 낯가림이 드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지인들이 또 많지가 않고 네. 네. 그런데 근데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제품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하실 수 야, 있습니다. 우리 취직하자. 환영합니다. 사이드 아, 그러면 너무 좋은데. 다른 일을 본업을 하시면서 사이드적으로도 그쵸.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인 경우에는 네네.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세요. 오, 네. 혹시 야, 네네. 지금 저희가 이게 페이드 그게 광고가 아니어서 예, 예. 제품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쵸, 그쵸. 만약에 예.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하시고 궁금하시다. 네, 그러니까 이 일에 진짜 관심 있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우리 고현주님께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 환영합니다. 아, 네네. 그럼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처? 연락처 네네. 714 네. 933 네. 0554 714-933에 055 4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고현주님이시고요. 너무 궁금하고 우리 그죠? 현주님의 열정이 네. 계속 이렇게 막 빠져들게 되는데 맞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벌써 인사를 드릴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네, 요거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네네.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그 생각하실 거예요. 고현주님이니까 저렇게 많이 벌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한 말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인컴을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네네. 지금 시작하신 지 3년 되셨다고 3년뿐이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3년이면. 네. 네네. 그래도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부터 네네. 1,000불 이상의 수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항상 너무 많이 두드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나의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일단 고현주님께 연락을 드리고요. 네, 한번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네. 그러면 문이 열리리라. 네, 오늘은요. 또 미술학원 원장님에서 이제는 화장품 유통업계 네. 1인 기업가. 그렇죠. 네. 10만 불 연봉이면 기업이야. 기업이네. 네, 우리 고현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오셔갖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